자, 이번 코너는 백전무패 시간이고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타이틀은 나갔는데요. 13년 만에 국내 주식 거래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됐다고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네. 종전에 이제 그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호가는 보통 이제 5원 단위였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 네, 네, 일대. 인대. 네, 이럴 때는 보통 이제 5원 단위로 이렇게 그 주문이 가능했는데 네. 이게 이제 1원 단위로 바뀐다. 1원. 네, 이게 첫 번째고요. 좋은 건가요? 또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도 네. 그 전에는 50원 단위로 움직였는데 이제 10원 단위. 10원. 네, 그다음에 10만 원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는 이제 이 단위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바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공이 이제 서로 다른 호가 가격이었는데 이것도 다 이번에 그냥 통일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뭐 미국 주식은 일부분 보면 이렇게 약 쪼개가지고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 증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국내 시장 뭐 소수점 투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게 되죠. 네. 국내 주식시장도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주식 거래 호가 단위를 낮춰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네. 일각에서는 거래세를 더 거두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런 고가운 시선으로 좀 보던데, 네네.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뭐 의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가격 발견 기능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격 발견 적정 가격 발견 기능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거래량이 많거나 하여튼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자기가 그 주식이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다 그러는데 이게 그 아무래도 단위가 낮으면 저희도 옛날에 주변에 분들이 보면 뭐 아모레퍼시픽 뭐 100, 200, 그렇죠.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사실 하나를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살 수 있는 단위가 작아지고 호가까지 50원에서 뭐 10원으로 또 5원에서 1원으로 바뀌면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접근 가격이 좋은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게 뭐 이를테면 50원 오르다가 10원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는 안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떤 종목은 오히려 괜찮은 종목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니까 네. 사실은 더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10원 단위나 뭐 50원 단위가 10원 단위가 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뭐 거래세나 이런 부분도 50원 할 때에 냈던 몇 퍼센트의 기준이 있었으면 10원 단위로 만약에 거래를 하면 그 세금은 또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금융 투자는 활성화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그 거래세라든지 아니면 뭐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겠다. 좀 부담이 덜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지금 한국거래소의 입장입니다. 네. 뭐 이른바 황제주라고 해서 네네네. 말씀하신 주당 이제 100만 원 네네네. 이상의 주식들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네네네.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가량 할 때 가깝게 할 때는 이제 거래하기가 물론 한 주 단위로 네네네. 단주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액면 분할 대신 이제는 호가까지. 호가를 쪼개가지고 재밌네요. 아니 보긴 했는데 뭐 어떤 의미일까 싶긴 했어요. 네네. 그런 의미가 또 숨어 있었군요. 자, 하여튼 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걸로. 좀 뭐 부담 없잖아요. 뭐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도 또 이게 그 환경이 변하면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스마트해서 금방금방 또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혹시 25일부터입니다. 25일부터 네네. 1월 네. 25일부터.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화면에 나오십니다만 킹달러가 가고 킹골드가 오나 물음표입니다. 네. 달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네.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금 시세가 좀 올랐죠. 네. 트로이 온스당 제가 알기로는 1,900달러를 좀 네네네.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시중에서 저희가 좀 쉽게 하는 게 한돈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 금한돈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딱 1년 전에 28만 원, 2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살려고 하면
32만 원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9에서 10% 정도 올랐다. 1년 만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뭐 다른 거가 10% 오른다 그러면 야, 뭐 이러지만 금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온스당은 1,900달러가 넘었고 우리 시중에서도 한 돈이 이제 32만 원을 하니까 야, 이거 진짜 킹달러 가고 킹골드 시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금 투자를 이제 재테크한 방법으로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금이 이제 보관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네. 실물을 사게 되면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금고도 사야 되고 제게는 베개 밑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융상품으로 KLX에서 금 선물이라는 것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아직 활발하진 않는 것 같고 하여튼 금값이 들썩이면 관심들은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금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다시 달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달러랑 금이 옛날에는 뭐 같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최근 3년간의 이 달러와 금의 수치를 보니까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커플은 이렇게 하면 이제 묶이는 거잖아요. 디커플링은 이렇게 따로 논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 얘는 떨어진다 이런 건데 시소처럼. 그래서 지금 뭐 킹달러 시대에는 금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다시 달러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니까 금이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안전자산으로 금을 좀 사둬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달러보다는 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외환 보유고라는 거에 이제 일정 부분도 금으로 그렇습니다. 좀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뭐 국제금융 시장이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이 산업용으로도 금 수요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또 뭐 전자기기에 많은 부분이 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과 또 이 커머더티 원자재 수요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리오프닝이나 제조에서나 아니면 첨단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원자재 수요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겠다. 이렇게 니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비철 금속이나 이런 쪽은 앞으로도 강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도 여기에서 대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이 올라가니까 막 카파, 구리하고 이 알루미늄도 같이 끌고 올라가던데. 자, 하여튼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또 하나의 주 포인트가 되는군요. 더 오를까요? 일단 그 전문가들은 이게 또 심리지 않습니까? 그 심리인데 그 사람들의 심리 중에 그 경제학 용어가 모호성 회피 이론이 있습니다. 모호성 회피 이론. 그래서 모호성 앞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많고요. 또 경기 침체를 지금 그 각 기관들이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얕은 침체다, 뭐 늪지대 침체다, 뭐 마일드 리세션, 뭐 리치세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옛날에 안전자산 하면 달러였는데 지금 안전자산은 다시 금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나 그게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노령화 사회, 뭐 그것도 뭐 많이 쓰이죠. 그런 실질적으로 금이 예전에는 뭐 그냥 금덩이에 불과했다. 그랬는데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금은 이제 그 미적으로 또 뭐 아니면 뭐 치료용으로 이런 쪽에서도 좀 쓰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전에는 그냥 뭐 돌덩이 일종의 돌덩이 아니냐 그랬지만 광물이죠. 지금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광물 이렇게 지금 재조명 받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금하고 나중에 또 연계해서 은도 한번 좀 하시면 좋겠고 항상 같이 오르니까.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드려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자, 제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원한 숙제죠. 이제 주식 사도 됩니까? 항상 앵커님한테도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해서 그래서 삼성증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대놓고
이제는 주식에 투자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역설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뭐 난리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방금까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삼성증권은 종합 컨센서스 그러니까 그 시장 전망 하우스 뷰라고 하는데 이 하우스 뷰에서 주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확대로 변경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삼성증권의 리서치 센터가 밝힌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도 완화 정책으로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까지는 뭐 앞으로도 경기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다들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여진 이때가 자산 시장에 반영될 효과가 되고 이때는 오히려 동참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부터 슬금슬금 좀 사 모을 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불안의 역설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죠. 뭐든지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을 거야. 네네. 경기도 안 좋고 네네. 그럼 주식시장이 되겠어?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 우리 수출 뭐 이런 내용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부정적으로 볼 때가 오히려 이제 바닥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투자 재테크의 수단으로 네. 주식이 제일 곽강받는 건 황금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이 요즘 어떤 이유로든지 네. 조금 무겁다 보니까 부동산에는 투자를 하시면은 깔고 앉아야 되는 그렇죠. 나오질 못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히려 대체 그렇습니다.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삼성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어떤 기업들을 얘기하던가요? 그러게요.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삼성증권에서 딱 찍은 종목들을 좀 봤습니다. 봤더니 카카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KB금융, 삼성전기, 그다음에 맥쿼리 인프라, LG 유플러스, 현대미포조선, LS 현대일렉트릭. 네. 뭐 보면 일단 뭐 기술주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기술주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또 그 중공업주 이런 쪽을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네. 뭐 정책적인 이슈도 연결이 되는 것 네네, 같죠.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 지금 또 원전 그렇죠. 얘기를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 어제도 원전 관련돼서 또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 네네네. 같은데 정책과 그다음에 중국의 뭐 리오프닝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시장 지배력이 강한 그렇습니다. 기업들. 아무래도 네. 뭐 포스코 이런 쪽도 생각해 보면 이제 2차 전지까지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중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자재 중공업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얘기입니다. 뭐 일단은 남들이 다 안 할 때 슬슬 관심을 이렇게 남들이 다 한 데 가면은 네네. 실제 그 수익이나 이게 별로 적잖아요. 네네네. 네. 하여튼 그 지금이 무릎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주변에서 요즘 주식이 안 물어보는 거 보면은 네네. 많이들 물어보시면은 네네. 좀 과열인가 싶은데 물어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성증권에서는 주식에 대한 중립 의견을 확대로 변경했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자, 백전부패였고요. 백전부패였고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